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네, 안녕하세요. 저녁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빡빡 기다 보면 벌써 저녁이야.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같이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저녁 방송 잘 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저녁 방송도 잘 들을게요. 한통영, 예, 안영희님, 한동훈 대한민국 큰별의 순간이 온다. 최고로 간다. 반갑습니다. 예, 한동훈님 화이팅. 한동훈님 뿐이다. 예, 그렇죠. 한동훈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열 좀 받았습니다. 안영희님, 한동훈님처럼만 좀 해라. 국회의원 정신 차려라. 백진웅님, 든든한 한동훈 대표님 만세. 예, 안영희님 감사 똘똘 뭉쳐서 이번에 한동훈님 최고로 갑시다. 예, 석자닉군이님, 한 대표님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국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연정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야, 석자닉군이님, 와 너무 멋지다. 안영희님, 한동훈 대한민국 애국자 대통령 된다. 대한민국 잘 되고 국민이 잘 된다. 사필규정님, 어제는 머리 아프고 생병 났어요. 아이고, 사필규정님 아이디 보니까 생각나. 어제 이재명이 그 무죄 나왔잖아요. 그거 인터뷰하면서 첫 얘기가 뭐냐면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아니 이거 한통령 사필 규정님 아이디인데 감히 이재명이 그걸 써먹다니. 예,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나라노님, 한통령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들 어제 너무 힘들어서, 예. 나라노님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야. 나른한 오우님의 말씀. 예. 지금 45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시작할 때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연정님, 네, 어제 퇴원했어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직은, 철은 안 뽑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퇴원하셔서 다행입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 예, 아프지 마시고. 석진이 군이 올 대표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슬프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의 썸네일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한통령 방송 25년 3월 27일 방송. 오늘은 한통령 지킴이 축복받은 리치님 감사 방송을 하겠습니다. 축복받은 리치님도 저희의 오랜 구독자이십니다. 예, 묵묵히 한통령을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재명 무죄 선고 후에 급속히 확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윤통 살려야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 윤통을 다시 대통령으로 컴백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 그걸로 날릴 수 있다. 이게 아주 급속하게 지금 어제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마치 짠 듯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죠, 어제? 어제 이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재명을 갖다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거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계속 급하게 아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 윤통을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한동훈을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에 초점을 맞춰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핀트가 어긋났어요. 우리가 맞춘 그 한동훈이 아니라 윤통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각 내지는 각각 이렇게 갖고 윤통이 컴백해야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얘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언론에서까지 이 문제를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 그 진원지가 어딘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책을 세워야 되는지 한동훈 입장에서 한번 제가 오늘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분 그 이재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이재명을 갖다가 국힘의 정치인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한동훈은 이재명을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어느 짤을 갖다가 봤는데 이재명 주변에 죽어나간 사람 리스트를 갖다가 쫙 적은 그게 지금 돌아다니더라고요. SNS에. 제가 얼추 쉬어봤는데 근데 읽어보면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야.
아는 내용인데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얼추 쉬어보니까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된 사망 리스트가, 관련된 사망 리스트가 한 25개? 예,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개?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길래 뭐 한 5-6명,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사실은 두 사람 다 퇴출을 시켜야 돼요. 예,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윤통도 말할 것도 없고, 윤통 뒤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빨리 퇴출을 시켜야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올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어제 그 이재명이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만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2심 선고에서.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이제 대안은 한동훈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재명을 막을 방법은 윤통을 컷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윤통이 기각이나 각하가 돼갖고 컴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속보로 뜬 건데요. 검찰에서 이재명 2심 무죄 불복 대법원 상고를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시간 만에 접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어제 선고가 오후 3시 40분에 선고가 있었는데 26시간 만에, 그러니까 5시 40분쯤 5시 40분쯤 대법원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3개월 안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의 근원은 이거죠. 어제 3명의 판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이재명이 무죄다. 이거 뭐 징역 3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도 아니고, 징역 1년에서 급격히 깎여갖고 무죄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났고, 그걸 갖다가 미리 안 듣지 이재명은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정으로 미소를 지면서 들어갔고, 선고가 계속 이루어진데, 밖에서는 뭐냐, 깍두기들이 이렇게 보스를 기다리듯이 깍두기들이 삥 둘러갖고,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마치 무죄인 걸 알았다는 듯이, 정말 결론이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고, 어제 저도 완전히 멘붕이 와갖고, 정말 방송을 잘 못할 정도로, 예. 제가 이거 오후에 같이 방송을 켰는데 물론 딱 무죄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무슨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아이고, 그래갖고 참 그렇습니다. 음.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일단 여러분의 글을 갖다가 한번 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쭈니키님, 윤통이 잡긴 뭘 잡아요? 예, 나른한 오님, 오늘 화재 현장에서 옷으로 맞았던데, 헬기 띄워서 서울대병원 안 가는지. 정말. 나른한 오님이 이거 얘기해 주시니까, 말 나온 김에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진 스틸컷으로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영상 1분도 안 되는 한 40초 되나? 그 영상을 갖다가 제가 한번 녹화를 떴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이재명의 옷으로 후드려 맞는 제가 볼 때는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느끼면서 그랬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재명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몸살이는데 야 정말 씩씩한 농부 아저씨가 후드를 패는 거 보고 야 정말 아니 저 사람들은 이재명을 안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재명을 두려워할까?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들었어요. 아 가만히 있어 봐. 이게 아니라 이 화면이구나.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옷으로 맞는 장면 한번 보시죠. 정말 이분 굉장히 용감한 아저씨야. 경북의 용감한 아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영양에 갔는데 일부 시민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잠깐만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영양에 갔는데 일부 시민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옷을 위협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기가 영양이라는데 네. 저 주민이 실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피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양군인데요. 지금 산불이 안동 이어서 영양, 청송 여기까지 지금 계속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저 주민분이 작년에도 이 산불로 집을 잃었대요. 이번에도 또 집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니까 항의의 표시로 이제 저렇게 모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왜 이분이 이렇게 열이 받았을까요? 열받은 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불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자기가 무죄 받았다고 이제 한번 돌아볼까 하고 나와갖고 열받은 거 아닙니까? 불이 한참 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무슨 뭐 데모하고 막 그러더니만은 자기 무죄 받았다고 좋아갖고 내려왔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재명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작년에 그 1년 예산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잖아요. 요거 재난 구조비라고 해갖고 그걸 한 2억 정도 깎았습니다. 그 후려쳤어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 그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그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산불이 나거나 뭐거나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지출이 가능해요. 어쨌든 예산에 돈이 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예산이 그걸 잘라내잖아요. 깎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불을 할 수 있느냐? 예산 항목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돼. 추경이라는 건 뭐죠? 여당, 야당이 또 합의를 해갖고,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추경은 이렇게 그 명목으로만 딱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목을 갖다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뭐 산불에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뭐 산불 플러스 또 뭐 알파로에다가 이거 협의를 해야 돼. 협의하면은 국회에서 또 통과시켜야죠. 통과시키면 이게 너무너무 하세월인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빨리 필요한데 돈이 빨리 해갖고 빨리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열받은 거죠. 두 가지. 옷으로다가 그냥 싸대기를 갖다가 그냥 후드려 패는 용감한 아저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김에 용감한 경북의 아저씨들이 얼만큼 용감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탄조끼, 왜 이경희님이, 방탄조끼, 안 입었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아저씨들이 정말 용감하다. 우리는 이재명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이재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시죠. 정말 아저씨들이 정말 진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뭐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리는 심플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진차를 나가셨으면은 지금 불 배 차고 굴다고 있는데 굴다고 가자. 아니 나라 굴다고 가자. 지금도 굴 타고 있자. 굴 가자. 자, 다 정리되거든 합시다. 이거야. 다 됐어요? 굴 타고 있다. 참고 안해. 3일째 타고 있다. 3일째 굴 타고 있다. 3일째. 안 쓰고 굴좀 가자. 굴좀 가자. 여러분 정신차. 왜 그런 이야기하냐.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3일 전. 굴좀 가자.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역대급 한 번도 겪지 못한 산불이 경상북도 지금 서울 절반을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저 산불. 이재명 대표가 무죄 이후에 바로 현장에 갔는데 강지현 변호사님 현장에 봤듯이 뭔가 지금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격양돼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산불 현장을 찾았는데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광화문 앞에서 방탄조끼 입고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어제의 무죄 선고로서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그 부분부터 묻고 싶습니다. 산불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어제도 이재명 대표 선고하는데 그 법원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들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셨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죄 선고가 났다고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본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저 목소리가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 잘하지 않아. 예. 그래서 뭐 산불 현장 둘러보러 갔다가 완전히 개박살 냈다. 망신당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또 신변보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열받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 민주당한테 열을 받겠죠. 왜냐하면 불난 지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깍두기처럼 자기 뭐 죽은 모신다고 우리의 보스의 무죄 환영식을 해야 된다. 완전 깍두기처럼 까만 양복 입고 줄줄이 서갖고 법원에서 이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러고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제 좀 민생 좀 돌아볼까 하고 경부에 가갖고 완전히 옷으로 싸다기 맞고 그다음에 완전히 야 사진 찍으러 왔지? 쇼하러 왔지 너? 사진 찍으러 왔지? 그 대통령 선거 때 나 거기 화재 현장에 있었어요 하고 대문짝만하게 사진이나 해서 뿌리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냐? 너 전말 말고 나하고 불이나 끌어가자. 내 창고는 지금 3일째 타고 있다. 야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골을 갔다가 한 3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긴 정말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데라서 그 마을에 딱 가면요 사방이 다 논밭이에요. 건물 하나도 없고
사방에 여러분 시골은 정말 사람이 없어 갖고요. 이렇게 마을이요. 듬성듬성 있어요. 마을이 제가 거기 갔던 마을도 인구가요. 많지가 않아. 거의 실적으로 사는 사람은 한 20명에서 한 30명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다 제가 가면 제가 제일 막내야. 나이가 뭐 70, 89, 90, 90이 또 사시는 분 계세요. 다 그런 마을이라서요. 아주 시골 마을은요. 그렇게 그냥 딱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논밭.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한 1km, 2km 가면 또 똑같아요. 예. 그렇게 마을이 딱 형성돼 있고 주변이 다 논밭.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분들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옛날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그러던 시절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뭐 한 80대 정도, 7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해 갖고 그냥 농사 짓고 살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졸업해서 농사 짓고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정말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옳고 그른 거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시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른 거를 안다는 게 많이 배워 갖고 옳은 걸 알고 뭐 못 배웠다고 옳은 걸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이 배웠어도 어제 그 판사들 보세요. 3명에 아니 고등법원 판사까지 되려면 일단 40 했을 거고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잘했을 겁니까?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갖다가 내잖아요. 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래고 엄청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서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냥 상식적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거를 똑같이 느꼈습니다. 역시 이 민심을 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가기 전에 여러분이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한번 읽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벌써 138분이 보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알람 우리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옷으로 후드려 만난 그 통쾌함을 통쾌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신할머님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치 하나님, 윤통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지금 퍼지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숙님, 윤통이 왜 계엄을 해서 이재명 살려냈잖아요. 한동훈 모셔와야 한다고 당원 게시판 난리던데. 예, 연정님, 저는 변함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대표님밖에 모른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윤경희님, 반갑습니다.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칩시다. 예, 민들레님, 인용되고 동훈아 살려줘 하면 되는데 워낙 질이 나쁜 인간이 윤석열이라 쩝. 예. 전정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요즘 저는 멤버십 가입을 하려고 애를 써도 무식이 풍 잘 안 되고 댓글도 안 되니 그냥 대표님 말씀 계속 들었습니다. 누구 도움으로 수일내 가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멤버십 가입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간단한 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고, 얘네들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지저대고 그러는 거야? 알파고 브라보가. 알파고 브라보가요. 조용히 있다가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리면 막 찢어져. 나보고 얘 나가보라는 거지, 그게. 정말. 얘들이 저를 갖다가 오히려 부려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자, 여기 이게 지금 첫 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첫 페이지잖아요. 이게 지금 첫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멤버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여기 그 멤버십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더보기란이 있잖아요. 더보기란에 여기 멤버십 가입 링크라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십 가입 링크 요걸 갖다가 딱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 멤버십 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하시면 된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김재현님께서 이 한통령 채널에 5가지 1호 멤버십 하셨는데 또 가장 높은 대통령 검사 대통령 등급으로. 근데 한통령은 뭐예요?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우리가 차기 대통령을 만들자, 차기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리더로 세우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등급을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이 주인공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검사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장이 됐잖아요. 반부패 그게 이제 검사장급입니다. 예. 그래갖고 그 첫 번째가 검사 등급, 그다음에 검사장 등급, 그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대표 아닙니까? 근데 또 지금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됐고 이제 앞으로 뭐가 돼야 되죠?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네. 멤버십 가입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더보기란에다가 눌러갖고 멤버십 가입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또 여쭤보셔갖고 잠깐 제가 안내를 드렸고 계룡사님 26시간이나 걸리네요. 즉시해야지. 걔도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원래 이 기간이 일주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게 빨리 한 거죠. 계룡사님, 파기환송되면 벌금 90만 원 나올까 봐 걱정이 되네요. 보성님, 기가 차네요. 소문이 영을 엄청 부풀었다는 썰. 이 파기환송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 나온 김에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게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걸 갖다가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을 워낙 잘 아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 요새 새로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재판이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2심 무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파기재판이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파기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항소심 오류심 이제 원심 파기를 하면 원래는 파기환송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요. 그럼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뭐 되게 돼 있는데 파기재판은 뭐냐면 그냥 내려보내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보내지 않고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거기서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확정 판결을.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직접 판결한다. 근데 이게 그 케이스를 보면은 지난 25년 동안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파기 자판을 한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다. 민사재판에서는 있대요. 민사재판에서 이제 파기 자판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형사재판에서 파기 자판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지금 이재명이 이 상태로 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가서 만약에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확정되기 전에 빨리 대법원이 확정을 해줘라.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재판을 해갖고 파기 재판을 해서 이거 긴급 상황이니까 비상사태고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파기 재판이다. 대법원이 그냥 바로 심판을 해서 그러니까 유죄가 있다면 대법원이 무죄라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 이거는 유죄다 하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시간이 그럼 너무 막 3개월, 4개월, 5개월 막 늘어질 거 아닙니까? 선거는 지금 코앞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심판을 해주라. 재판을 해주라. 이렇게 지금 파기 재판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황혜정님, 윤통이 기각되어 들어오면 이재명이 사라지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우리에게는 한동훈이라는 무결점 후보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항마는 한동훈인데 왜 등잔 밑이 어떨까요? 불법 계엄은 당연하게 탄핵 인용이 많습니다. 한동훈으로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자면 지금 어떤 얘기가 막 돌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신문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여권 관계자, 여권이라는 건 뭐죠? 국힘을 얘기하는 거죠. 국힘 관계자 이재명 막을 수 있는 거는 윤통뿐이다. 또 뭐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누구도 견제를 못한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윤통의 복귀 명분이 더 커졌다. 왜?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99%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기 대선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윤통이 복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귀 명분이 더 커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통이 복귀해야 된다. 더 확실해졌다. 그다음에 뭐야? 국힘안에서도 지금 뭐야? 이재명 막을 수 있는 거는 윤통뿐이다. 이재명 막을 수 있는 거는 한동훈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막을 수 있는 거는 윤통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거죠.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국힘이. 그래서 제가 이게 국힘에 들어가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제가 오늘 오후 1시 15분인가요? 방송을 갖다가 1시간 반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갖고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왜 제가 그 방송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어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사식에도 반하는 판결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
정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말 촉구를 했다. 부탁드린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풍전등화다. 제발 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말 한동훈은요,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자. 한동훈이 말한 게 거짓말 면허증이다. 이렇게 해갖고 단어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위드훈이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면허증이다. 그래서 1종 모름, 2종 협박. 이렇게 해갖고 면허증 발부한 데가 어디냐? 서울 고등어 법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음주 상태에서 면허를 사용하지 말 것. 거짓말 면허 발급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경고. 해당 면허를 확대해서 사용하면 조작이래요. 확대하지 말라고 조작이라고. 그렇게 어제 판결한 판사들을 비꼬아서 만든 이 짤이 지금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국힘의원들도 엄청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잔민전도 이걸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예, 면허증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동훈의 한마디에 정말 이걸 갖다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분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시다. 자, 이렇게 갖고 어제 즉각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부당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받아서 정문 의원이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 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라면 무조건 이재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박정원 의견의 견해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합니다. 시간도 벌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윤통을 컴백시키는 거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은 기각이나 가가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박정훈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진원지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퍼뜨리고 있고 여권 관계자 이재명 막을 수 있는 건 윤통뿐이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조직적으로 지금 이 여론전을 하면서 확산을 시키고 있다. 왜? 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는 방법은 뭐냐? 조기 대선이 없어야 되니까 윤통을 복귀시킬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 기각이다. 기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요, 친한동훈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한동훈계 정치인들 또 친한동훈계 유튜버들이요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말에 다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이거 윤통이 복귀돼야 이재명을 막을 수 있구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패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세요. 예. 친한동훈이라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탠스를 보면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마치 뒷받침하듯이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인용 47%. 그러니까 이거 그 윤통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은 뭐죠? 끌어내려야 된다가 47%. 그 다음에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 기각이 22, 각하가 21 합하면은 과반이 넘어요. 50.1%. 그러니까 이게 여론도 지금 돌아간 거 아니냐. 물론 뭐 우리가 그 여론조사할 때는 이게 트렌드를 보는 거지.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게 인용의 그 의견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기각각하 의견이 더 많아졌다. 예. 그러니까 인용은 줄어들고 기각각하가 더 이렇게 상승 국면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또 오늘 나와서 그 지금 퍼지고 있는 그 윤통의 기각각하. 그래서 윤통이 다시 컴백해야 이재명의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 날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급속히 지금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요. 이 헌재에 딸린 거잖아요. 윤통이 과연 기각될 거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말 그러면 윤통이 기각될 거냐? 각하가 될 거냐? 아니면 탄핵이 인용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아이고, 지금 뭐 157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아이고, 얘기하는 순간 또 110명 정도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확산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의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루머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건 뭐냐면요. 5대3 기각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이건 뭐 국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게 왜 5대3으로 기각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결이나 또 그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판결을 갖다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5대3이 될 확률이 많다. 이게 왜 5대3이냐? 제가 그 낮에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5대3으로 윤통이 살아 돌아올 거다. 현재는 지금 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왼쪽에 있는 5명, 그 정혜선, 문명세, 이미선, 정정미, 김영도는 이미 인용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3명, 김복형, 정식, 조한창은 기각이나 각하를 할 거다. 그럼 뭐예요? 5대3이죠. 5대3이면은 살아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과연 김복형이 이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저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그게 한 가지 변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3 이 얘기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왜 지금 헌재가 발표를 못하느냐? 이 5대3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니냐, 문영배가.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돌 정도로 이 5대3 이야기도 못지않게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5대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임을 갖다가 누가 져야 됩니까? 문영배가 져야 되잖아요. 문영배 그 재판하는 거 보셨죠? 완전히 이재명 쪽에서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을 해갖고 끌어내지 못한다. 그럼 그 책임을 다 문영배가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문영배가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완전 타겟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은 뭐냐? 아예 그냥 재판 안 하고 그냥 퇴임한다는 거지. 문영배하고 그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임기 종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내선에서는 판결을 안 하겠다. 내선에서 컴백하는 꼴을 못 본다.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게 왜 미룰 수 있냐면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왜 기일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선고 기일을 이틀 전에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8명의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선고 기일을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문영배가 반대를 하던 뭐 이쪽에서 김복형이 반대하던 간에 제가 8명 중에 한 명이라도 딴지를 걸면 아니 선고기를 못 잡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꼼짝없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가 없대요. 이거는 만장일치로 돼야 선고기일이 잡혀진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틀으면 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영배가 끝까지 선고기일 못 잡겠다 못 잡겠다 이렇게 미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그냥 4월 18일 날 옷 벗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6명이 남지 않겠습니까? 6명이 알아서 판결해라. 나는 책임 없다. 알아서 판결해라.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자, 지금 5대3으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지금 팽팽하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부 의견 변경. 그러니까 그게 6대2, 김홍벽이 일로 가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좌구 우구 간에 일단 헌재의 권위를 지키고 우리 밥그릇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7대1도 될 수 있고 8대0. 8대0.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다 합의를 보자. 8대0으로 이렇게 날 수도 있다. 그게 뭐야? 인용 스토리. 그럼 기각 스토리는 뭐냐? 기각 스토리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5대3부터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5대3에서 4대4에서 3대5에서 2대6에서 1대7에서 0대8 기각을 하더라도 합의 봐갖고 기각하자. 그래갖고 0대8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도 제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이미선하고 문영배가 그냥 판결을 안 하고 그냥 퇴임하고 6명이 알아서 해라. 이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중앙일보인가 어디인가 단독으로 한번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헌재 재판이 열릴 때 문영배는 누구인가 해갖고 한번 이렇게 뭐 특별 그렇게 기사가 난 적이 제가 그걸 쭉 읽어봤는데 문영배는요 중앙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련한 의원님, 네, 아이고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통령 된 날까지 지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아자 화이팅 응원꼬리 한번 잡아 주이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련한 의원님. 제가 그 기사를 갖다가 다 읽어봤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지방 판사예요. 지방 향리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을 갖다가 주축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판사가 임명되고 계속 거기만 삥삥삥삥 돌고 한 번도 뭐 서울이나 이렇게 중앙에 진출한 뭐 중앙법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토백이 향판이다. 그걸 이제 향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냐? 공명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내가 뭘 했다. 뭐를 갖다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뭐 국제법인권회 뭐 이런 데 회장도 했던 사람이다. 좌파 중에 좌파죠. 골수좌파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냐? 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왜 뭐 이 좌파 코스프레가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막 측은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왼수처럼 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뺏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좌파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뭐 기업 이런 거는 어떻게든 박사를 내고 갖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쓰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이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 성향이 어떻게 완전 좌파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판사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향판으로 그걸 갖다가 지켜본 판사가 뭐냐면 그 의견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 인터뷰하면서 그 이름은 안 밝혔는데 인용을 할 것이다. 왜? 이분은 큰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대요. 중앙에 판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공명심은 많아.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 근데
처음으로 맡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대통령을 날리느냐 살려보내느냐 어마어마한 사건을 처음으로 맡았는데 이 기회를 갖다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거기 내용에 의하면 예, 근거에서 이분은 절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옷 벗고 나갈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2번의 옵션이 있잖아요. 두 번째 옵션.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기각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파면 결정을 하든지 인용해 갖고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 나느냐? 이틀 중에 하루. 자, 지금 이제 금요일은 물 건너갔습니다. 왜 이틀 전에 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기일을 못 정했죠? 그러니까 28일은 물 건너가고 자, 다음 주 넘어가고 4월 4일 내지는 4월 11일. 왜 18일 날은 퇴임을 되게 금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금요일 날 했으니까 금요일을 잡자면 4월 4일이나 4월 11일이 유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4월 4일보다는 4월 11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임 스케줄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설 있잖아요. 아까 이거 여러분 이 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급속도로 국힘에서 이걸 갖다가 전파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그 뭐죠? 박정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다가 이재명을 막으려면 윤통을 복귀시켜야 된다. 탄핵 반대다. 지금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50%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그 윤통이 복귀되면 그 2년이라는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잖아요, 임기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지금 제일 빨리 끝날 수 있는 선거가 두 개잖아요. 이번에 선거법 위반. 이거 뭐 대법원 판결이 이제 3개월 안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위중교사도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뭐 1년 안에 아마 위중교사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위중교사도 일단은 1심이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지금 이제 나올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대법원심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도 아마 올해 안에는 대법원심까지 위중교사 판결도 나올 거다. 그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자격 발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공이아보리아님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한동훈 대표님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꼬리 잡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지금 그 말이 이재명을 갖다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막으려고 그러면 윤통이 복귀해야 된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이 50%가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윤통이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통이 복귀하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론조사 보여줬지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통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을 일으킬 거다가 55% 정도 되고요. 그럴 리가 없다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 이게 복수의 피바다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통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김건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김건희의 존재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그 원인과 핵심, 모든 사건에 그게 계엄이 됐건 뭐가 됐건 자관 제가 김건희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여기 꼭 잊으시면 안 된다. 아이고 김신 할머님 꼬리 잡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건 항상 이걸 쇼츠 영상 1분 미만 영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윤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통은 그냥 허수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말이 아니라 명태균과 김대남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통은 그냥 껍데기고 허수아비고 그냥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냥 바보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실주인이냐? 용산의 실주인은 누구냐? 김건희다. 한번 이거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UI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유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내가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지.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금 그 이런 성정의 사람이 과연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으로 컴백해 갖고 했을 때 이 전국이 과연 안정이 될 건지 더 이게 소란이 될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뭐냐면 둘 다 퇴출을 시켜야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나라 말아먹는 거죠. 아이고 또 사필규정님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 되는 길 너무 험난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어떤 전쟁도 또 남아 있으려나 화이팅 힘내요.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필규정님. 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이재명 안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감옥 갈 사람은 빨리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갈 곳은 용산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갈 곳은 감옥이죠. 아니 자기가 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로 뭐 30년 해법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 있을 곳이 있으면 감옥으로 가야지. 그게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윤통도 똑같은 겁니다. 윤통이라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자, 윤통은 어떻습니까? 좌파에서 넘어왔어요. 그거 녹취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윤통이 대선 국면에 그러니까 국힘에 들어오기 전에 대선 후보로 들어오기 전에 그 윤통과 좌파의 선거 브로커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좌파 선거 브로커입니다. 명태균이 아니에요. 다른 좌파 선거 브로커. 얘기하는 게 한 20분짜리 녹취가 까진 게 있어요. 직접 윤통의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윤통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계속 국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좌파면서 어떻게 국힘에 들어가서 후보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계속 말리니까 윤통이 그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냥 국힘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지. 국힘을 이용하러 들어가는 거고 국힘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지. 왜? 걔네들도 지금 후보가 없어서 난리고. 왜? 나는 뭐예요? 아니 대통령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조직이 쓸만한 조직 아닙니까? 국힘이란 조직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국힘을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 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김건희가 아예 본인 육성으로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할 때 우리 몰라? 우리 원래 좌파야. 우리 몰라? 아니 윤석열하고 문재인은 한 몸이야. 그 얘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그 녹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냐? 좌파예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근본은 좌파예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좌파에서 픽업을 한 거죠. 국힘이. 왜? 그때 이재명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국힘에는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좌파에서 승승장구로 해갖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 사람을 갖다가 픽업해갖고 후보로 세워서 성공을 했죠. 왜? 대통령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박영선 국무총리의 무슨 양정철 비서실장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 그 라인이 다 좌파 중에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제가 왜 뽑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뽑았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죽어도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재명을 못 찍으니까 이쪽을 찍었잖아요. 그죠? 윤석열 찍었습니다. 아이고, 쪼니키님. 아이고, 또 이렇게 큰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통령쌤, 서울 모임 커피값. 제가 커피 대접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제가 4월 5일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토요일 날. 예, 그렇게 해갖고, 아니, 지금 내가 이 스케줄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내가 서울에 있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제가 커피를 갖다가 대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됐건 어쨌건 이렇게 그동안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신 후원해주신 구독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주중에 한 번, 그 다음에 주말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모임을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는 뭐냐? 그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주중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주말에 만나야 될 것 같고 또 이 주말이 또 워낙 바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회 봉사를 한다든가 해갖고 주말에 뭐 풀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주중에 편할 거고 그래서 모임을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두 번 해갖고 제가 커피 대접을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시간이 된다. 두 번 다 오셔도 됩니다.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갖고, 나른한 어머님, 부산에 혹시 시간 맞춰서 제가 3주 있으니까 서울에 일 있으면, 그렇게 코스 맞춰서 오세요. 제가 커피 대접을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거 보니까 아주 중요 이벤트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제가 4월 5일 날 도착하잖아요. 서울에 도착하면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11일이거든요. 11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4일보다는 1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아주 빅빅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동안에 또 문영배, 이미선이 또 퇴임을 한다. 저는 5일 날 도착해서 26일 날 3주 동안 서울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야, 또 그 쪼니키님이 잊지 아니하고 커피값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몇 분이 오시든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많이 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오셔도 됩니다. 예, 커피값 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재명이 좌파 중에 좌파 아니에요? 뭐 공중에다 25만 원씩 뿌리면 뭐든 해결될 줄 아는 그런 생각 아닌가? 또 대장동 백현동 엄청나게 수천억을 이렇게 유동규 말에 의하면 최소한 2,500억 원 이재명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윤석열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절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못지않게 좌파고요. 예. 왜? 문재인하고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저는요 정말 기대를 갖다가 두 가지를 했는데 이재명을 갖다가 찍을 수가 없어갖고 윤석열을 찍었고 옵션이 없으니까 또 하나의 기대는 뭐냐 하면 저는 정말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임기 5년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이 열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막 터질 정도로 그렇게 문재인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문재인이 건 게 뭐예요? 과거 청산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쳐넣었잖아요. 그 감옥 쳐놓은 사람 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갖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던 내각에 있던 장관들 국정원 모든 사람을 다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나중에 무죄가 나오건 어쨌든 간에 그 짓을 한 게 문재인 아닙니까? 나라를 완전히 사단을 내지 않았습니까?
원전 다 폐기하고 원전 기술을 갖다가 다 중국에 넘겨주고 기술자들 다 중국에 유출하고 그랬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제가 온갖 비리 아니 북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김정은한테 다시 갖다 바친 강제로다가 북송을 해갖고 갖다 바친 사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엔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종전 선언을 해달라. 미국한테 그렇게 요구 유엔에서 연설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종전 선언을 해가 왜?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아니야. 전쟁 당사자는 뭐야? 이 휴전협정은요. 이게 지금 뭐야? 북한은 당사자인데 북한하고 뭐 그 당시에 소련, 중국, 미국 이렇게 당사자거든. 우리는 거기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나라들이 모여갖고 이게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종전선언을 이렇게 때를 쓰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과 갖고 뭐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린 작은 봉우리 하면서 온갖 그 코스프레.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중국의 관광객이 1,000명씩 때로다가 그 양산 서점을 몰려와갖고 책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문재인을 갖다가 왜 수사를 안 하고 왜 처벌을 못 합니까? 예? 또 수사해라 했더니 수사는 척만 하고 왜 문재인 아직도 활개치고 다닙니까? 예? 아니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한 몸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요? 문재인을 감옥에 보면 본인도 감옥에 한 몸이잖아. 한 몸이니까 문재인 감옥, 조인도 감옥 가야지. 예? 본인 감옥 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김건희도 감옥 가야지.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제 무속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놈의 명태균도 도사고, 천공도 도사고, 건진법사도 도사고, 웬 놈의 도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 무속하고 무슨 뭐 용산에서 무슨 소를 잡았느니 뭐 구슬했느니 뭐를 온갖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온갖 이야기. 심지어는 계엄을 할 때도요. 그 계엄 날짜를 갖다 전봐 갖고 쳤다는 거잖아요. 노상원이. 예? 아니 정말 그 점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 그것도 정말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그 윤석열, 김건희도 못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못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 이재명만 정리한다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평화가 찾아오거나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건 제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하루 내갖고 정확하게 제가 한번 방송을 갖다가 1시간 이상 설명을 갖다가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만에 하나 윤통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갖고 다시 컴백을 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역시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동훈 신당 창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국힘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가면 정말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 퍼지고 있는 루머 있잖아요. 루머에 너무 동요를 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루머에 편성해 갖고 지금 열받은 또 얘기가 있어요. 자, 홍준표가 또 소환이 됐는데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당은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한동훈은 밑에서 자꾸 깐족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아니 정말 갈 사람은 좀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명태균에 걸려 있는 게 오세훈하고 지금 홍준표 아닙니까? 좀 갈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저리 떠들지 마시고. 아니 본인이 한 소행을 갖다가 생각하고 한동훈을 까더라도 까야지. 아니 한동훈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준표 씨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가 한동훈을 갖다가 까면 깔수록 자기 몸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씨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한동훈을 까면 깔수록 당신은 그냥 처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한동훈의 또 얘기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느냐? 여러분 제가 같이 방송을 했죠. CBS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갖고 인터뷰 프로그램을 갖다가 꽤 오래 했잖아요. 한 30분인가 40분 꽤 오래 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검사 정치 뭐 이렇게 폄훼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까라면 까라. 뭐 물라면 무는 그런 상명하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 아닙니까? 까라면 까라고 했으면 제가 계엄을 막았겠습니까?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검사 생활 안 했다는 거지. 뭐 까라면 까라, 물면 뭐 사냥개처럼 그렇게 검사 생활 안 했다. 오직 뭐예요? 국민과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루머에 절대 이렇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통을 복귀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까? 이재명이 날아가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까? 그건 트릭이죠. 속임수죠.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야? 윤통 때문에 사단이 나지. 김건희 때문에 사단이 난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계엄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까? 이재명이 계엄령을 갖다가 서언을 했어요? 아니 이재명이 무슨 뭐 김건희처럼 뭐 무슨 뭐 공천에 개입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갖고 뭐 그걸 갖다 쥐락펴락 했습니까? 아니죠. 뭐 이재명이 뭐 카톡에다가 뭐 해갖고 뭐 이십 사건을 갖다가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이재명이 뭐 전화를 갖고 온갖 국회의원들 온갖 사람들 다 통화해 갖고 선정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재명이 뭐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한동훈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뭐 모의를 했습니까? 뭐 계략을 짰습니까? 이재명이 무슨 뭐 당계 논란을 갖다가 계략을 짰습니까? 뭐를 갖다가 짰습니까? 총선 진거를 갖다가 다 한동훈 책임으로 해갖고 뭐 총선 백서 만들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김건희입니까? 여러분 진실은 명확합니다. 거기 선동당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이 날아간다 해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똑같이 동률로 봐야 된다. 이재명이나 윤통이나 김건희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나라에 평화가 오느냐? 절대 아니다. 동시에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이재명 당연히 사라져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윤통하고 김건희도 동시에 사라져야 된다. 이 두 사람이 사라져야 그래야 비로소春秋전국 시대가 끝나고 결국은 나라가 평화기에 찾아온다. 그걸 이끌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밖에 없다. 윤통이 아니에요. 이 난국을 갖다가 해결할 사람은 윤통밖에 없다. 지금 이 루머에 휘둘리지 마시라. 이 난국을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예? 그래서 지금 당계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개무시하고 안 데려오느냐? 지금 윤통 갖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하고 지금 국힘의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을 갖다가 추대를 해야 된다. 한동훈을 불러라. 여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그 무죄 판결 이후로 지금 완전히 그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이. 그런데 그 방향을 갖다가 윤석열로 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못 피하려다가 못 만난다고. 예. 우리가 더 최악의 그런 나라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라. 윤통이 절대 우리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윤통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이다. 예. 김건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이다. 김건희가 절대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윤통은 김건희 말만 듣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윤통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오늘 3대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얼미터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4개 기관이 하는 걸 NBS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갤럽 조사가 있죠. 자, 이게 NBS 여론조사인데 차기 대통령 되면 최근입니다. 3월 넷째 주. 아직 이재명이 31%. 김문수는 지금 완전히 이제 맨 처음에 뭐 거의 2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랬죠. 김문수가 절대 대통령 되는 일은 없다. 이제는 다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재기가 돼버렸어요. 8%나 6%나 5%나 5%나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의주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없다가 28%, 무응답이 6%예요. 합하면은 34%야. 이게 뭐냐? 이재명의 지지율을 뛰어넘어. 이재명 지지율 31%인데 이게 지금 무당층이죠. 결정을 아직 안 했다가 지금 34%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제일 최근 거.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중도는요, 이 무당층은요, 국힘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재명도 찍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하면 이 표가 다 한동훈한테 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 표는 다 한동훈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게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 안에다가 놓고 조사를 하니까 이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당층은요, 절대 이 중도층,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층은 절대 국힘을 찍지 않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정확하다. 절대 찍지 않는다. 왜 그러죠? 아니, 계엄의 당을 갖다가 왜 찍습니까? 아니, 그 국힘을 찍는다는 거는 김건희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니, 김건희잖아요. 윤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윤통은 허수아비예요. 예? 그냥 앞에 서 있는 그냥 허수아비고 실적인 통치는 누가 하니? 김건희가 하는 거라니까. 아까 제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명태균하고 김대남 가장 측근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용산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뻔히 아는데 어떻게 중도가 김건희를 찍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국힘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 국힘은 지금 완전히 장악이 돼 있잖아요. 윤통하고 김건희에 의해서 지금도 김건희한테 조인트 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밖에 못해요? 하면서 조인트 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는 그게 중도 우파가 됐건 중도 좌파가 됐거든요. 절대 국힘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또 극좌도 찍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이게 좀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30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건 뭐냐면 중도 좌파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에 붙어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그래도 그렇게 뭐 31%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수가 아니라 중도 보수다. 그럼 뭐예요? 전통적인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우파, 중도좌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한동훈이다. 여러분, 진중권도 중도좌파, 대표적인 중도좌파가 진중권 아닙니까? 그런데 진중권이 한동훈 깐 적이 있습니까? 또 진중권 화제가 된 거. 이번에 오세훈 책 냈잖아요. 오세훈 책 냈는데 진중권 그것도 흉내를 냈나 봐. 한동훈이 책 낼 때 자기 이제 쭉 쓰고 2부는 뭡니까? 중앙일보의 당시의 기자였던 분이 인터뷰 내용을 해갖고 그걸 편집해갖고 넣은 거잖아요. 2부로. 오세훈 똑같이 따라해서 진중권이 인터뷰를 했대. 오세훈. 그래갖고 책 한 파트가 뭐냐? 진중권과 오세훈의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넣은 게 그게 진중권. 여러분, 진중권의 능력을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진중권을 썼을까요? 중도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중도를 잡으려고. 예? 오세훈 입장에서 나 진중권하고 친해. 그러니까 중도는 나를 갖다가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진중권도 한동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눈이요. 막 눈에서 꿀이 막 뚝뚝뚝 떨어져. 막 미소, 얼굴이 막 입이 저절로 찢어지면서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강적들에서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당대표 냈을 때 강적들 나왔을 때 진중권이 패널로 나왔었잖아요. 그 4명 중에 1명으로. 정말 얼마나 흐뭇해하는 그 모습.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진중권의 표정은 어디 갈지 사라지고 지금 한동훈을 보면서 그윽한 그 향수, 미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애정어린 눈. 여러분, 이게 한동훈 신당 창당을 하면 중도좌파들 다 한동훈 신당으로 모입니다. 예.
그리고 중도 우파 다 한동훈 신당으로. 저희 같은 전통적인 보수 다 한동훈 신당.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동훈이 신당을 차리면 보수표가 나눠져서 우리가 대선에 진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신당을 차리면요, 한동훈 신당이 보수의 일당이 되는 거예요. 예? 국힘이 보수의 일당이 아니라 한동훈 신당이 보수의 일당이 된다고. 왜? 국힘에서 다 빠져나와갖고 한동훈으로 합류하고, 그 민주당에서도 붙어있던 그 중도 좌파가 다 빠져나와서 한동훈으로 하는데, 아니, 이게 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동훈 신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배출이 될 겁니다. 예? 우리 중도 보수 국회의원들은 다 국힘이 아니라 앞으로 국힘을 찍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힘 후보로 아무리 나와도 국힘을 누가 찍어주겠어요? 예? 정말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친인척이 아닌 이상해야 국힘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국힘 안 찍습니다. 예. 제가 머리털 나고 여태까지 무조건 국힘을 찍었는데, 예, 한동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국힘이 완전 수국골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국힘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한동훈 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렇게 한동훈 신당에서 대거 당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년 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후보 내면 한동훈 신당에서 대거 국회의원 배지가 달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일당은 누가 되느냐? 한동훈 신당이 보수의 일당이 되고 민주당이야 뭐 민주당으로 남아 있겠죠. 좌파당으로. 그리고 국힘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정의당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 거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 몇몇 사람만 그냥 먹고 살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통이 아닙니다. 윤통의 등장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다. 더 큰 피바다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극우들이 유튜브에서 떠들고 그렇게 국힘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무슨 윤통을 살려야 된다. 이게 뭐 장동혁이 떠들고 뭐 이렇게 난리. 장동혁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장동혁 왈 이재명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이재명이 문영배한테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지금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고기를 안 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대. 네가 조금만 버텨주면 내가 마은혁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임명을 해갖고 이 판을 뒤집을게. 그러니까 너는 시간을 좀 벌어줘. 끝까지 버텨. 선고기를 잡지 마. 이렇게 지금 장동혁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마은혁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우겨 넣어갖고 이 판세를 뒤집으려고 한다. 지금 이게 장동혁의 주장.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영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나라나 노우님, 이회, 헬리송님, KKK님, 쭈니키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일주일 동안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방송을 갖다가 1시간에 마치려고 하는데 항상 1시간 반이 넘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일찍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근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아니 제가 항상 통계를 보면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3%는 꾸준히 보시기는 하는데 구독을 안 누르고 보세요. 항상 줄지가 않아. 그 퍼센테이지가 줄지가 않아. 구글에서 다 분석을 해갖고 그 매 방송마다 분석을 해줘요. 그러는데 이게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1 되시는 분도 과감하게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래. 이왕 보실 거 꾸준히 보시니까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보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되는 거는 영상이 빨리 알고리즘에 물려갖고 빨리 퍼진다. 좋아요가 많으면. 그리고 알람은 왜 하느냐? 제가 속보를 키잖아요. 그러니까 속보가 어떤 때는 뭐 오전 뭐 10시 몇 분, 어떤 때는 오늘은 또 오후 뭐 점심시간을 피해야 되니까 1시 15분 뭐 이렇게 속보가 막 뜨거든요.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알람을 해주시면 3분, 10분 전에 알람이 딱 갑니다.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또 쓰신 글을 갖다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제일 또 딱 보이는 게 67년생 한동훈님 사진 찍으면서 정치질 하러 온 놈이 집이 불타서 모든 것을 잃고 애가 타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정치질 한다고 짓거리면서 폄하하고 뒤집어 씌우다니 저게 정상적인 인간 종장인가요? 진짜 보통 사람들도 속상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애가 타면 그러겠습니까? 힘드시죠? 뭐라고 도운 일이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고 인지상정일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제 그 선거로 인해서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히 대통령한테 농민이 대들어? 저게 죽으려고? 그래갖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여러분이 그 써주신 거를 갖다가 하면은 WJ님 과감하게 한두광의 사람 날아먹는 매국노라고 했더니 쑥 들어가더군요. 아니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 배신자 무슨 뭐 가발 이런 정말 한심해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무슨 뭐 한뚜껑이니 한가발이니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뭐 대화할 필요가 없다. 김복수님 우파는 몰라가고 김무성 쫄들은 나라 말아먹고 꼴 좋다 쓰레기들 정말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나라로 위해 국민을 위해 대통령 가자. 제가 이거 한번 날 잡아서 방송할게요. 만에 하나 윤통이 컴백해서 정말 대통령으로 컴백하면 무조건 한동훈은 창당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이제 무조건 창당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거를 갖다가 한번 날 잡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주님, 난 한두콩이라고 안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그냥 없어지는데 왜 그러죠? 아니, 나이 들면 저도 사실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게 대머리가 안 돼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머리숱이 있었냐면 제가 젊었을 때요. 이렇게 가면은 수술 쳐야 된다고 머리숱이 너무 많아갖고 안에 이렇게 뭐 수술 쳐야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좀 잘라내잖아요. 그럴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많이 빠졌어. 머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이 들고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 한가발 얘기는요. 그 뭐죠? 30년인가 그 헤어 디자이너 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가발 아니라고 딱 보면 안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했잖아. 자기가 한번 손질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자기가 한동훈 대표 손질을 해본 적이 있다. 헤어 스타일을 갖다가 가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얘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해피우먼님, 윤통 복귀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우리 열받지 맙시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해피우먼 판사 인간들 진짜 정신 못 차렸다. 김신엽님, 이리저리 꼬이네요. 재앙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보수가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다만 그 솔루션을 갖다가 윤통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위기니까 이걸 해결할 사람은 윤통이 컴백해야 된다. 해결할 사람은 윤통밖에 없다.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보수가 위기감 그 자체는 한동훈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솔루션을 갖다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한동훈한테 찾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여론을 갖다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윤통이 저는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민이 원한다고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힘이 원한다고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헌재는 기어이 저는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리라. 어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의 그 실력에 정말 제가 권순일한테 한번 놀랐는데 야 어떻게 권순일을 저렇게 구워 삶았을까? 정말 미스테리하다. 나중에 수사를 해봤더니만은 권순이 거기를 갔다가 뭐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권순일이 4개월 만에 퇴직하고 합산대우가 갖고 무슨 뭐 자문료를 갖다가 뭐 1,500인가 뭐 3,000인가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달. 예. 역시 그 이재명의 실력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실력이구나. 저렇게 완전히 유죄를 갖다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무슨 수를 썼는지. 어떻게 저렇게 100% 뒤집어 갖고 무죄를 만들 수. 그 정말 이재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게 필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기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헌재에서 그 인용 판결이 나오게끔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이 어제 또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 정말 지옥에서도 살아온 사람이다. 김복수님, 대통령이 어리석은 인간이라 망조 우파는 산산조각 윤통도 구속시켜야 된다. 윤통도 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쭈니키님, 판사라는 자들이 법정에서 찢 변호나 하고 있으니 저는 그 3명을 더 이상 판사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듯이 찢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주홍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날이 빨리 오기를. 이 깨닫는 날은 언제 오느냐? 깜빵에서 깨닫겠죠. 깜빵에 가야 이고 내가 이랬었구나. 깜빵에 안 가면 깨닫지 못한다. 짓은.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모두들 그 서정원님을 갖다가 그리워한다. 서정원님의 시원한 한마디가 딱 터져줘야 되는데. 아이고 나른나노님 슈퍼챗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인경님, 구구들 이성을 찾고 한동훈으로 뭉쳐야. 맞습니다. 정명숙님, 어쩔 수 없죠. 대통령이라도 살려내라. 최명이 미우니까. 이옥자님, 대한민국엔 한동훈이 답이죠. 가치님, 판사가 저러니 뒤없는 다고 제 더러운 행동이지 판사는 절대로 좌록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인간들아, 국민들이 들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리나. 예, 콩야보리아님, 다시 한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까치님, 한동훈 앞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김신하물님, 아이고, 다시 한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또, 사필규정님, 다시 한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까치님, 윤통이 절대로 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지, 대통령, 한동훈 대 제명이가 붙어야 하고, 50대, 50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예, 한동훈이 생난다. 똘똘 뭉치면 승리한다. 정명수님, 분해서 이틀 동안 밥도 안 넘어가요. 최명희만 안 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동훈이죠. 근데 불안하네. 예. 아이고, 예, 쭈니키님 다시 한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커피값 후원으로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님, 그러니까 윤석열 좌파 많습니다. 예,
윤석열 인용됩니다. 걱정들 마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른한 오후니 커피에 브라우니 추가해도 돼요? 예, 추가해도 됩니다. 예, 어쨌든 오세요. 부산에서 오세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백한송님, 윤통이 일부러, 예, 유니콘님, 이재명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 똘마니 중국 좌파들 세력 불안하고 큰일입니다. 걱정입니다. 한상송님, 늦었네요. 아이고,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67년생 한동님, 선거법 위반 선거도 그렇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그 판사들은 판결을 한 게 아니고 궤변으로 찢 변호한 겁니다. 치우친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편을 든 겁니다. 지금 사법부도 우리 법과 좌파들이 기득권 유지에 세력 다툼, 합리적 의심, 문재인, 김영수가 심해놓은 것들이 떨려나지 않고 있으니 담합해 왜곡된 변호를 위한 판결을 수내는 강한 의심. 정말 저는 법원에서 빨리 이 좌파들이 좀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워낙 김명수가 대못을 갖다가 엄청 쳐나갔고 그 대못 뽑는 게 참 쉽지가 않아. 한상님, 중도우파, 좌파 다 모아 한동훈 신당 차리길 학수고대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니커님, 모든 나라 망친 원인 김건희죠. 맞습니다. 헌데 이재명도 빨랑 윤석열과 아웃시켜야 됩니다. 둘 다 정리를 갖다 빨리 해야 된다. 콩이아보리아님, 한동훈 소녀면 서로 좋을 텐데 왜 저지르는지 욕 나와요. 글쎄 말이야. 자기 밥그릇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손명원이 옳은 말씀입니다. 윤건희, 이재명 동시에 살아야 됩니다. 정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동훈님 얘기는 제가 읽었고, 예. 아이고, 콩야보레님, 아직 안 자요. 12시 넘어야 자요.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콩야보레님. 예. 아이고, 예, 레몬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뭐야, 저희 아이고, 마지막 변정부님, 아이고야, 어찌 그리냐, 그게 제 째아냐, 예. 저희 정말 스패너분들한테 항상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사실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아침이건 오후건 간에 속보 방송을 키거든요. 그래도 꼭 스패너분들이 오셔갖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이렇게 그 방송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시다. 예. 정말 오늘 저녁에도 스패너분들이 잘 이렇게 또 같이 운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내일 이제 또 불타는 금요일이야.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예. 하지만 또 서울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갖고 또 좋기는 합니다. 빨리 시간이 가는 게.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저도 어제 너무 열받아 갖고 이 뒷목이 뻗쳐 올라 갖고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잤습니다. 네. 제가 혈압이 올라봐야 제 몸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기운을 내 갖고 우리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팍팍 한번 기운을 쏟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도 제가 방송을 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이 너무 많아 갖고 1시쯤 방송을 켰는데 어쨌든 제 목표는 항상 10시에서 11시에 방송을 키는 거. 그랬고 그때 너무 바빠서 못 킨다. 그러면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15분에 방송을 키는 그 목표를 갖고 지금 한동훈 속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